다가구 물건에서 월세가 700만 원씩 나오거든요, 여러분. 7,426만 원이라고 하는 순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 세연쌤이 딱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풀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다가구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가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에 굉장히 좋은 다가구가 나와서 살펴보는 중에 이런 건들이 좀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굉장히 이 세연쌤 눈에 좋아 보이는 다가구 함께 보실까요? 그리고 현재 월세모닝콜 세연쌤과 함께하는 교육생 분들 중에서도요, 이 다가구를 방향으로 잡아서 열심히 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실까봐 또 너무 염려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93338번이고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587-3번지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06평. 토지가 굉장히 넓죠. 서울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서울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매력 있는 물건인데 거기에다가 수익률도 너무 좋거든요. 건물 면적은 164.7평입니다. 감정가가 13억 9,972만 8,120원이고요. 최저가 한번 유찰이 되었네요. 1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9억 7,981만 원.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사진을 함께 볼게요. 와, 현관문도 굉장히 깨끗하고 건물 보세요. 너무 예쁜데요. 고급스럽게 지어놨네요. 제가 현장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사진에서도 이렇게 좀 잘 지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물건은 원룸, 1.5룸, 투룸이 좀 혼재되어 있고요.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전원주택같이 너무 예쁘게 잘 지어져 있네요. 제가 12가구라고 말씀드렸죠. 1세대 1주차가 가능한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네요. 다행히 평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내렸을 때 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면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관으로 들어왔더니 주방과 방이 있습니다. 거의 원룸이라고 할 수 있죠. 분리형 원룸, 그죠? 그 다음 옆에 보니까 여긴 투룸이에요. 안방과 방, 투룸이고 거실이 있네요. 그 옆방을 봤더니 현관으로 들어와서 방과 주방이 있거든요.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죠? 다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들어와서 방이 하나, 1.5룸이죠. 거실과 방이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을 1.5룸 또는 투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현관문을 들어왔더니요, 안방이 있고 이렇게 거실처럼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1.5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층에는요, 원룸이 2개, 그죠? 분리형 원룸이죠. 하나, 2개. 그리고 1.5룸,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게 2가구가 있어요. 하나, 2개. 그 다음 투룸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3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현관문 들어왔죠? 아까 2층과 동일하게 분리형 원룸. 그리고 자,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방이 2개, 투룸. 자, 다음 옆에 가구를 봤더니 여기도 분리형 원룸. 그 다음 1.5룸, 1.5룸. 2층과 3층에 룸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 4층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현관문 들어갔습니다. 주방 있고 거실 있고 방이 하나, 2개, 투룸이고요. 그 옆에 가구는요, 거실 있고 안방, 주방, 방이 있으니까 투룸. 4층은 투룸이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분리형 원룸이 4가구, 1.5룸 4가구, 투룸이 4가구 이렇게 해서 총 1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연식을 봤더니 2020년 2월 11일 사용 승인난 건물로서 지금 현재 5년차 된 건물입니다. 5년차니까 준신축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 용인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호재 부분, 여기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권리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권리 분석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으시고요. 말소 기준일과 한 호수당 전입일자를 비교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죠. 자, 이세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말소 기준일은 2020년 2월 25일 남동농협에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이 날짜가 말소 기준일이 되죠. 그럼 말소 기준일 2020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소 기준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그죠? 한 명 한 명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9일이기 때문에 2020년 2월 25일 이후에 전입이 되어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전입일자가 미상인데요. 전세권 등기자이죠. 만약 이 전세권 등기자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빠른 날짜가 확인이 된다면 대항력이 있지만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점유 부분을 확인했을 때 2024년도부터 거주를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 이전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2022년 3월 7일 2020년 말소 기준일보다 이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땡땡 임차인은 전입일 2024년도니까 대항력이 없죠. 땡땡 임차인은 전입일자 2020년 4월 10일 말소 기준일은 2020년 2월 25일이기 때문에 대항력 없습니다. 그 다음 2020년 2월 27일 말소 기준일이 2020년 2월 25일이었잖아요. 그쵸? 이틀 뒤에 들어왔네요. 그 다음 2020년 3월 6일 2023년 2020년 8월 7일 2024년 11월 27일 2020년 4월 3일 모든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일자 이후에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이 다가구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죠. 이 다가구 물건에서 월세가 700만 원씩 나오거든요, 여러분. 700만 원 월세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엘리베이터 있는 준신축 다가구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다가구 물건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입지 보겠습니다. 저희 해당 경매 다가구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도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하지만 해당 물건지 밑으로 해서 용인 테크노밸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주변에 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현재도 풍부하고요. 지금 현재도 이런 임대 물건을 구하기가 임차인들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하니까 무엇이 떠오르나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호재가 있죠. 그 호재가 있는 위치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해당 물건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밑에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여기가 용인의 이동읍과 남사읍입니다. 이 이동읍과 남사읍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여기 위치한다라는 거죠. 투자 금액만 무려 360조 원이에요. 면적 또한 248만 평에 달하거든요. 굉장한 규모죠. 원래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4년이나 앞당겨져서 2026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착공이 진행이 되면은 그 착공 기간에만 일자리가 7만 5천 개가 생기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3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작년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좀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한숲시티 아파트가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시세 상승이 있었죠. 이 아파트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입찰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입지가 너무 별로인데 이 아파트가 시세가 상승할 일이 있나요? 바로 이 이동읍 남사읍의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호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된 뒤에는요. 10만 3천 명의 정규직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어때요? 이곳에 주택단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는 해당 경매 물건지까지 엄청난 수요. 지금도 사실은 공실이 없거든요. 방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때 되어서는 더 심하게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임대료의 상승, 월세가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집가 상승을 통해서 나중에 이 건물의
시세가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현금 흐름을 책임지고 있는 수익률과 시세 차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이동은 남사읍 서쪽으로 동탄이 있거든요. 이 동탄의 아파트 가격 어떤가요? 이런 원룸 1.5룸, 2룸 이런 다가구 건물의 월세와 비교가 안 되겠죠.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인에 월세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다가구 건물의 수요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세연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더 수요가 과다하게 몰릴 수밖에 없는 이 용인의 다가구 물건, 이세연쌤이 지금부터 700만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 다가구 건물 수익률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확인하고 우리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다가구 건물은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축물 대장에도 12가구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단독주택, 상가나 사무소, 근린생활시설들이 전혀 없는 그냥 깔끔한 다가구 물건입니다.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4층에 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까 우리 평면도를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시세 조사하고 현장 임장을 할 때는요, 이 각 층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가구 수대로 있는지, 현황과 공부상이 일치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주차 대수 12대로 확인되네요. 현장에 가셔서도 주차 대수 12대가 되는지 정확하게 주차선 확인하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해당 다가구 경매 물건은요, 12가구로 되어 있고 분리형 원룸이 4개, 1.5룸이 4개, 2룸이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분리형 원룸과 1.5룸의 임대료는 500에 5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분리형 원룸과 1.5룸이 어떻게 이 월세, 임대료가 똑같나요? 이 세연쌤이라면요,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죠? 1.5룸을 먼저 임대를 맞춥니다. 500에 55로요. 그 다음에 분리형 원룸으로 임대를 맞추면서 방을 구하는 수요들이 좀 방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형 원룸이나 1.5룸에 임대료가 500에 55만원까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투룸은요, 500에 65만원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임대료가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700만원을 세팅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와, 월세 700만원. 얘기만 들어도 너무 든든한데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반드시, 지금은 비록 소액이라도요, 여러분들 반드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다가구 건물들, 대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가구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세연쌤이 영상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그런 다가구 건물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하나 보유하셔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투자할 수 있고 내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빨리빨리 낙찰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입찰가 9억 8천만 원에서 이전 비용 3,626만 원을 더했더니 총 투자금이 10억 1,62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출 90%를 받았죠. 8억 8,200만 원의 대출 금액을 뺐더니 초기에 들어가는 나의 초기 투자금이 1억 3,426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를 다 맞춰서 보증금 6천만 원을 회수했을 때 순수하게 들어가는 순투자금은 7,426만 원이라고 하는 순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도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호재가 있는 이런 경기도 수도권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준신축금 5년차밖에 되지 않았죠. 이런 좋은 다가구 건물이 1억도 채 들어가지 않습니다. 7,426만 원의 순투자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700만 원 월세 받죠? 여기에서 700만 원 온전히 저희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출 이자를 한 달에 368만 원을 내야 하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통장에 남는 순소득이 333만 원이라고 하는 순소득이 남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익률이 53.7%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와. 그래서 이 물건을 지금 눈여겨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700만 원 월세 받는 너무 좋은 다가구죠. 이 다가구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세연쌤이 딱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경매지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와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죠. 실제로 일반 매매로 이런 다가구 물건이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자체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실거주를 해야 하고 1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이 해당 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가구 건물은요, 경매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낙찰을 받아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다가구 물건을 매도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매매로 저희가 매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수자도 일반 매매로 매수를 하죠.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증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무주택이면서 지금 이 다가구 건물 한 채만을 보유하는 그런 매수자한테만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폭이 조금 좁아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괜찮으신 분들만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해당 경매 다가구 물건은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디스코라고 하는 사이트로 제가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 디스코는요, 내 해당 다가구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사도인지 국유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굉장히 좀 유용하거든요. 이세연쌤 다가구 물건 검색할 때 그리고 시세조사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디스코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디스코 사이트에서 검색 이 돋보기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의 주소를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기재하시고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해당 물건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이 앞에 이런 길, 도로가 국유지나 군유지이면은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개인의 사도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길, 도로에 지분을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한 평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해당 다가구 건물이 수십 년 뒤에 좀 노후가 되어서요,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을 할 때 다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도로의 주인에게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또 지료를 줘야 한다거나 또 사용 승낙을 받을 때 좀 큰 목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당 우리 건물의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587-3번지이죠. 그럼 이 도로도 이 지번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바로 도로를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에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개인인데 주소를 보니까 584-30번지. 우리 해당 물건은 이 584-30번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이 개인에게 나중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옆에 길은 괜찮을 수 있을까? 한번 옆에 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개인입니다. 584-152번지. 오, 여기도 개인. 자, 그 앞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개인이네요. 584-147번지. 여기는요, 여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다 개인과 법인. 어떻게 보면 법인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이죠. 군유지,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다가구 경매 물건이 끼고 있는 이 도로가 모두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 부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게 이런 다가구 건물은 건물 하나가 이제 내가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앞에 도로의 상황들, 앞에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닌지, 내가 엑시트하고 나올 때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몰랐던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또 공부가 되셨죠? 아마 알고 계셨어도 또 잊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한번 다시 이 두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이세연 쌤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도권 엘베가 있는 준신축 다가구 건물 월세 7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 다가구 건물을 통해서 용인의 개발 호재와 그리고 수요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함께 공부했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내 다가구 건물 앞에 도로가 개인인지 아닌지, 내가 그 도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꼭 기억하세요. 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 이세연 쌤과 함께 한 걸음 성장하셨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성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세연 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 모두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계획이 없이 그냥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반드시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에 잘 도달하기를 이세연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세연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마음 잘 헤아려서 현실적인 정보와 그리고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나팔나팔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